아까 인터넷 중독 자꾸 얘기하시면서 인터넷 중독은 중독으로 뭐 질병 포도 안 하면서 왜 게임 중독을 하냐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인터넷 중독, 그리고 쇼핑 중독, 일 중독, 그리고 게임 중독. 자, 여기서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아, 제가 대답 드려야 되나요? 모르시니까 뭔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계셔도 돼요. 네. 네. 예, 인터넷이나 쇼핑이나 일 중독이요. 만일 그 폐해를 경험한다 칩니다. 그러면 그 범위가 어딜까요? 그 범위는 자신입니다. 왜 그리고 자신이죠? 가족입니다. 근데 게임 중독은요. 타인에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아, 다른 중독들도 마찬가지로 타인한테 피해 가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강력한 사건들이 있었던가요? 중독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근데 쇼핑 중독으로 인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범죄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코에 골면 코골이고요. 네, 그러니까 귀에 말씀하신 골면 귀걸이입니다. 것처럼 제 네. 말이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겁니다. 네, 그 얘기 끝났고요. 그 다른 거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네. 스마트폰 게임이기 때문에 그 PC 게임보다 훨씬 더 중독성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PC는 밤새도록 할 수 있고 스마트폰 게임은 밤새도록 못한다. 아닙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이 밤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어디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위 교수님께서 자녀를 네. 키우신 지 참 다 크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현상이 그렇지 저희 않습니다. 딸 둘 다 학생입니다. 아, 네. 그리고 그런데 큰 딸하고 같이 게임합니다. 네, 저도 잘 아는데 우리 집에도 아이들이 많고 해서 네. 아는데 스마트폰 게임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요, 스마트폰 게임으로 어디서나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부장님 네,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게임을 할 때요. 네. 시간을 짧게 끊어서요. 그게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얘들? 그게 하루 불쌍합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서버를 통해서 저는 데이터 봤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런 연구를 하시고 나서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뭐냐면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얘들이 아침에 서버에 언제 접속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20, 30분 접속해요. 네. 그다음에 쭉 끝나서 집에 와서 학원 가기 전에 한 1, 20분 동안 접속해요. 학원 갔다 와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그 불쌍하게 또 그 잠자는 시간 쪼개서 한 2, 30분 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불쌍한 중고등학교들 네, 현실이에요. 불쌍한지 거의- 아닌지는 보는 시각이 다 다를 것 같고 맞아요. 교수님, 네, 대도서관님 교수님, 네, 먼저 말씀 전혀 불쌍하지 네,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네, 좀 정리 좀 했으면 해주세요. 좋겠는데요. 네, 네. 노성원 교수님 말씀 그거를 듣고요. 가지고 네, 말씀하세요. 국장님, 노성원 네. 교수님 말씀을 좀 듣고요. 아까 전에 통계가 된 거죠. 네, 그리고 네. 마무리 발언을 저희가 해야 네. 될 시간이어서 네. 짧게 부탁드리고 마무리 발언들 준비를 해서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2012년도에 저널 오브 사이키아트릭 리서치라고 하는 국제 학술지에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정신의학 연구 저널입니다. 일반인과 프로게이머 그리고 그 게임 중독 그 세 그룹으로 나눠서 뇌 부위별로 부피를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프로게이머는 자신의 통제력을 담당하고 있는 전두엽, 뇌에 이제 대상 피질 부위가 커져 있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잘 통제된 계획하에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고요. 반면에 게임 중독자의 경우에는 뇌의 충동성을 굉장히 높게 보여주고 있었고 또 전두엽 기능, 우리의 뇌에 이제 여러 가지 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관리 기능, 수행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졌다는 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프로게이머와 일반인 그리고 네. 건강하지 않게 사용하는 중독자들의 이런 뇌의 기능과 구조가 이미 달라졌다는 게 있었고 2018년도에 이제 저널 오브 비헤이비어럴 어딕션이라고 이것도 이제 행위 중독 저널 국제 네. 학술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755명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나온 연구가 이제 국제적으로 발표가 네네. 된 건데 5년 이상을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3분의 2가 완치에 다다르지 않았고 대부분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만 늦게 게임을 시작했거나 입원 치료를 빨리 받은 경우는 회복이 잘 되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런 객관적인 근거들이 네, 있습니다. 지금 의견을 사실 보면은 뭐 게임 자체를 되게 반대를 하시고 뭐 이런 것보다는 게임에 지나치게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건 질병으로 분류를 하자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들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통제력이죠. 통제를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인격적인 성숙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사실 중독 부분에 있어서의 치료는 다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WHO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게임 중독으로 인한 폐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마무리 발언으로 저희가 30초씩만 딱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게임 중독에 대한 좀 자극적이면서 좀 과도한 일반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네. 명확하고 엄격한 진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미 현실에서는 심각한 문제에 맞닥뜨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해서
개인의 사회적 기능이 손상되고 또 가족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는 네. 것,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게임 사용자들은 건전합니다. 또 여가 활동으로서 오락 활동으로서 게임 사용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게임 사용 장애에 해당할 만큼 극단적인 병적인 중독적인 사용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의료계 보건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그리고 네네.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장현 교수님. 네, 아까 설문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말씀 리얼미터 설문에 대해서 저희가 20대를 짧게 대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두 개를 보면 저희가 주황색이 저희가 했던 건데 20대 대상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엄청난 편차가 생깁니다. 즉 설문조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저희는 아까 국장님 말씀 듣고 참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질병 코드 지정에 예를 들면 일부의 그런 어떤 중독자들에 대해 중독으로 보는 현상이 있다는 건 전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정말 의사들 또는 일부 의사들의 오진에 의해서 멀쩡하게 심신 건강한 애들이 저희 제자들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게임했니? 했대요. 엄마한테 맞아봤니? 맞아봤대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멀쩡하니? 지금도 게임하니? 바빠서 게임 못한대요. 그 수많은 청소년들이 한때는 어떤 즐거움에 빠져서 이 게임을 하다가 다시 다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기준을 할 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저는 어머니들에게 그걸 묻고 싶습니다. 어머니, 지극히 심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정상이고 착한 애가 그런 기준에 애매한 기준에 걸려가지고 중독자로 찍혔을 때 병원 치료 기록이 남았을 때 평생 갈 수 있습니다. 네. 결혼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기업에 취업할 때도 건강진단서를 요구할 때 그게 문제가 될 겁니다. 라고 저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는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미국의 중독의학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연구하고 데이터 축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향후에 그게 우리의 과제지 이걸 바로 질병 코드를 WHO가 했다고 들어가지고 그것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작년 국감에서 공언했죠. 공언해갖고 바로 도입하겠다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알겠습니다. 거죠. 교수님, 제가 교수님 말씀 중에 두 가지는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공대위 조사죠. 예. 그 경우는 대학생들 141명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국민 대표성을 가졌다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정신질환을 가진 낙인을 찍는다는 말씀은 좀 조심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이나 그 가족들한테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결국 예. 우리가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 이 사람들을 고쳐서 사회로 조속히 복귀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가 하고 싶은 그 겁니다. 부분에 대해서 그거, 배려하는 예. 말씀을 예. 좀 해주시기를 그 부분을 부탁을 제가 하고 싶은 드리겠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 교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말 너무나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기후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후라고요. 끝나신 겁니까? 아니요. 제가 이제 정리하는 말 네, 하겠습니다. 짧게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당연히 질병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WHO에서 LCO에서 이제 질병 분류 코드화가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 KCD까지 등재될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중보건 이런 거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중보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사회적 노력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게임 사용 장애는 그야말로 의료계에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리해 주시죠. 네. 전 사회적으로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일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네. 게임 산업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이익 창출에만 너무 집중하셨는데 이제는 사회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다음 세대를 보시고 그리고 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도서관님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시간이 하겠습니다. 없어요. 네. 게임에 대해서는 저는 질병보다는 게임 중독에 대해서는 질병보다는 저는 과몰입의 기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우리가 어떤 취미 활동을 가졌을 때도 단순히 그 머릿속에는 그것으로 온통 가득 차서 그것만 하고 싶을 때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학생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과도하게 무언가를 막자,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지금 시대가 좀 바뀌었다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온라인에서 맺어진 관계망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건 지금의 SNS 시대를 완벽하게 반박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SNS 시대가 되었고 지금 그 안에서도 정말 수많은 네트워크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관계망을 펼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아예 모르고 말씀하시는 저는 약간은
죄송한 말이지만 무지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단 가정 내에서 어느 정도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오히려 게임 중독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네. 저는 많은 부분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게임 중독됐던 친구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접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게임을 했었었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대들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제 입장을 이해를 못하니까요. 저는 그때 공부도 잘 못했었는데 거기다가 나한테 거는 기대도 컸고 거기다가 우리 집은 못 살았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었고 내 욕구는 아무것도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네. 게임밖에 고를 게 없었어요. 정리해 주시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걸 아시고요.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단순히 돈이 있다가 아니라 그 아이한테 지금 무언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냐 없냐를 좀 네. 또 좀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네네. 좀 판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